네, 안녕하십니까. 구글 오피스 제대로 배우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안이라고 하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구글 오피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잘 알려드릴 강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의 길이는 짧은데 사실 뭐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환경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바로바로 수업을 들으실 때 저랑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시작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교환 파일에 대한 PPT는요 사실 그냥 제가 인트로 즉 도입부에서 사용할 PPT니까요 간혹가다 뭐 뭔가 내용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궁금하신 분들만 가끔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폴더에 있는 부록 이제 메모장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다가는 제가 이제 그 강의에 있어서 뭔가 주의사항 같은 걸 알려드릴 거라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대부분 주의사항 정리 정도만 좀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가 뭔가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메모장에 정리를 하고 강의에 대한 인트로 쪽은 거의 PPT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글 오피스의 종류부터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구글 오피스에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글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웹 오피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모장에 정리를 할게요. 뭐 한글과 컴퓨터에 있는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뭐 한 셀과 한글, 뭐 한쇼 이런 등등의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는 이제 마이크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엑셀, 뭐 워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파워포인트, 뭐 액세스 등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사무 자동화라고 하고 OA라고도 합니다. 흔히 이제 사무직과 이제 인사 쪽에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글 쪽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지는 않아도 되고 웹 쪽으로만 다뤄주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구글 오피스를 배우면서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것이 가능하고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하는 이런 다른 회사 타 회사에 대한 오피스 개념보다는 사실상 기능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무언가를 작성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장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구글 오피스는 구글 안에 있는 서비스들을 같이 활용을 함으로써 약간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나는 이럴 때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영상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니까요.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류를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종류 같은 경우는 총 5가지를 아마 구글 오피스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빼고 4가지로도 오피스의 종류를 부르시는데요. 일단 그 전에 4가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독스입니다. 독스. 두 번째는 시트고요. 세 번째는 슬라이드. 네 번째는 설문지. 다섯 번째는 드라이브까지가 원래 오피스라고 저는 부르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 정도를 오피스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고 저는 이 4가지를 좀 응용해서 드라이브랑 같이 연계를 시킬 거기 때문에 저는 드라이브까지 오피스의 수업으로 넣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구글 오피스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장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웹 오피스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의사항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바로 구글에 대한 아이디 정도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다가 두 번째는 다양한 템플릿을 통한 작성이 가능한데요. 여기 지금 어려운 말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 뭔가 작성을 가능한다는 말은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템플릿이 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로 써놓도록 할게요. 템플릿은 같은 말로 양식이라고 합니다. 양식은 흔히 이제 저희가 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틀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대부분 구글 쪽에서는 양식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템플릿이라고 해서 뭔가 만들어져 있는 테마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테마 같은 양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가 막 처음부터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만들어져 있는 거에다가 약간의 작성과 편집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기능입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는 역시 직역을 하자면 구름이고요. 구름은 언제 하늘에 떠 있듯이 언제든지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갖고 있는 게 구글 드라이브죠. 그쵸. 드라이브는 이제 웹 쪽에서 용량을 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드라이브는 제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무료로 15GB 정도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대용량의 오피스를 다루실 경우에는 조금 용량을 사서 활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따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그냥 15GB는 그래도 뭐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유하는 기능은 무슨 다른 오피스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여기는 웹 오피스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끝났고요. 일단 진짜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인터넷 창을 제가 이렇게 여는 게 가장 그래도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구글 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왔고요. 흔히 이제 구글 사이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니까요. 그쵸? 일단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로그인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로그인은 필수로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이제 구글 계정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것들 통해서 다른 상대방과 공유도 할 수 있겠고 사실은 저만의 오피스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로그인은 당연히 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 계정에서 제 이제 이메일과 같이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로그아웃 같은 거 제가 만약에 눌러서 회원가입 하시게 되면은 구글 쪽에서는 회원가입할 때 그렇게 막 복잡한 회원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잠깐 멈추시고 조금 제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회원가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피스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없고요. 흔히 제가 PP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애들을 포함해서 이제 오피스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실제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앱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됩니다.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검색 지도부터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그리고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라고 했던 거 여기 있고 그 다음 밑에 문서, 스프레드,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이렇게 설문지까지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구글은 한국어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로 이렇게 한국어로 나와 있겠지만 사실 영어 버전이나 영어로 만약에 이제 말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것은 영어로 제가 써놓듯이 독스, 시트, 슬라이드, 설문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말을 좀 적어 드릴 건데요. 문서는 같은 말로 독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봤던 자, 여기 있는 스프레드시트랑 프레젠테이션이 있죠.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는 시트고요. 흔히 저희가 말하는 엑셀이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 흔히 저희가 말하는 PPT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설문지는 그냥 설문지 쪽으로 가시면 될 거고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좀 둘러보기 위해서 문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를 누르면 어디에 독스가 써져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위에 보시면 독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문서라고 보게 되겠죠. 이렇게 새 문서 시작이 나오게 되겠고 템플릿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양식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양식을 편집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새 문서 시작이 들어와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하면서 여러가지 서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부가적인 기능은 제가 독스 설명을 드릴 때 드릴 거니까 저는 지금은 뒤로 백해서 다시 한번 구글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배울 게 스프레드시트죠. 이거는 이제 시트라고 하는 건데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시트 쪽으로 넘어오게 되겠고요. 똑같이 템플릿은 있고 위에 시트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엑셀과 비슷하게 셀 형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계산 형식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이제 시트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엑셀 화면이 약간 비슷하게 나오게 되겠죠. 실제 진짜로 엑셀과 비슷한 화면이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편집하는 방법과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트 쪽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누르면 슬라이드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프레젠테이션은 아시다시피 제가 쓰고 있는 것도 PPT거든요. 이렇게 그냥 성격을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똑같이 PPT처럼 슬라이드, 그 다음에 테마 같은 것들 나오게 되면서 정말 간단하게 웹에서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네 번째인 설문지는 맨 밑에 있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요. 폼즈라고 합니다. 설문지는 사실 폼즈라고 하는데 조금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설문지로 대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 양식인데 이거는 그냥 아시다시피 설문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투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르시게 되면은
뭐 설문지 작성, 옵션, 뭐 제목 없는 질문에 뭐 이렇게 돼 있고 삭제랑 복사 같은 거, 질문 같은 것들을 던질 수 있는 것들이고 제가 만약에 던지고 나서 사용자에게 내가 답변을 원한다 그러면 응답을 눌러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아마 이것은 아마 한 강의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엔 마지막인 드라이브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강의를 여태까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마 구글 드라이브라고 해서 제가 따로 수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의 목적은 오피스이기 때문에 간단한 드라이브 설명을 하겠지만 되도록이면은 문서와 관련된 것들을 오피스랑 관련된 것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밑에 보면 구글 문서, 스프레드, 프레젠테이션, 설문지 이렇게 네 가지가 오피스가 되겠고요. 더보기 버튼에 이런 것들은 참고로 강의 중에 기타 활용 앱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을 좀 맞이를 하셨고 여기 누르는 거에 있어서 몇 가지를 좀 보셨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웬 독스 시트야 이러지 마시고 제가 브록 폴더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보시면서 활용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1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주의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독스, 즉 문서에 대해서 배울 때요. 들어가서 제가 막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막 하드리면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강의를 할 때 순서에 맞춰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다음 강의부터 독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문서를 막 작성하고 있다가 이것은 이런 기능입니다. 저런 기능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계속 쭉 한 가지씩 할 건데요. 제가 혹시라도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제가 브록 폴더에 또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또한 지금 구글 오피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초보자이셔도 사실은 조금의나마 약간의 그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지니고 계신 분들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아예 초보로 잡지는 않을 거라서요. 저희가 빠르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지만 흔히 제가 마우스를 가지고 수업을 하다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될 건지는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셔야지만 아마 알 수 있을 정도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거 눌렀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빠르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저의 목적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엑셀이나 프레젠테이션이나 설문지 같은 것들을 이용할 때 어떤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를 하시면서 천천히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서를 작성을 다 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누르면 굵깁니다. 굵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라고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넣어서 굵기를 풀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해는 되실 거지만 한번 해보실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하시지 마시고요. 영상을 잠깐 중간중간에 멈추시면서 되는지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이 강의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하자면요. 영상 시청하실 때 중간중간 일시정지 하시면서 실습, 재생, 실습, 재생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 다 보신 다음에 내가 해봐야지 라고 하시면 아마 처음부터 또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해는 되지만 바로바로 몸으로 따라할 수는 좀 스피드가 안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 들으시고 멈추시고 한번 설명 들으시고 멈추시고 이런 식으로 오피스 수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들은 아마 다 설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이 조금 짧았더라도 사실 이제 마음가짐이랑 이제 배워야 되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고민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강의 때는 구글에 있는 독스, 즉 문서 작성하는 거였죠. 간단한 문서 작성을 통해서 아마 좀 기초적인 것을 아마 배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독스를 시작으로 오피스를 진행할 거고요. 순서는 독스, 시트, 슬라이드, 설문지, 드라이브에 대한 연계점, 그리고 기타까지 해서 총 12강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스는 다양한 서식으로, 서식은 이제 글자의 모양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 문단의 모양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작성해서 하는 오피스 종류 중 하나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제 오피스를 이용하시면서 문서를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인 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저랑 같이 오피스를 잘 한번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